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천 이미지도 있어. 한번에 하천원 이미지도 있고, 요거는 우리 알겠니? 니네들이 그중에서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은 이 팀이라고 생각하잖아. 압도적이네.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몰래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일도 버리고 뭘도 하고 뭘도 하고. 결국 이게 뭐가 됐어? 음악은 신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냥 이게 싫은 거야. 동물 싫듯이 싫어가지고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집에서 딱 일정 시간 될 때까지 쭉 찾을 수 있는 거야. 오늘은 10월의 첫날, 그리고 2021년 22번째, 이야기 5번째 채플입니다. 종동을 묵상하다 17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구글을 통해 3학년만 드리고 있을 텐데요. 입시 준비로 분주한 마음을 채플을 통해 차분히 다독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1, 2학년들은 이 채플을 지난 금요일에 드렸고요. 다음 주 1, 2, 3학년 모두 함께 드리는 2학기 6번째 채플을 기대해 주세요. 3학년 8반 담임선생님이신 최민규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3학년들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몰두하고 있겠네요. 오랫동안 쭉 준비해왔던 터라 떨리는 만큼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등 뒤에 우리 예원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플 기도는 3학년 5반 김영두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은 같은 반 선교부장 이나영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26회 졸업생 노윤아 님이 반가운 인사와 함께 귀한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예원학교 가족들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첫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드나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려도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예언학교에 입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예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간을 견딘 만큼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언에서의 소중한 학창시절을 흐르는 시간 속에 그저 떠내려가듯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땀과 열정과 소중한 추억들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둔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부족함과 연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갑니다. 3학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장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흔드는 일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원학교 학생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학생들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 생활에 평온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교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일은 더 성실한 배움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도움을 주는 현명한 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더 가벼운 몸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 예언 가족 모두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을 갖게 해주시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를 기억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손을 뻗을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꽃이 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 26회 졸업생이고 서울예고 연세대를 거쳐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노윤아입니다. 제가 오늘 연주할 특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원제는 인더 가든이고 마이크 헤이즈의 편곡입니다.
3학년과 1, 2학년의 중간고사 일정이 다른 관계로 24일 금요일 채플은 1, 2학년들만, 10월 1일 금요일 채플은 3학년만 드리는 채플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또 코앞으로 다가온 예고 입시 등으로 여러분들 마음은 조급해지고 또 생활의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었겠죠. 예원 채플이 그 모든 것에서 우선할 필요도 또 그럴 수도 없겠지만 다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 늘 소중한 자리로 자리했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이 채플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들 중간고사에 분주한 마음이니 무겁지 않게 또 너무 공부만 하시면 허리 아프니까 살짝 우리 학교 동네 정동을 15분 정도 산책하듯 걷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동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4학기째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함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학교에서 정동교회 방향으로 내려가 정동극장이 끝나는 부근 정동교회와 분수대 근처에 가면 이렇게 생긴 조형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조형물은 대중가요 작곡가였던 이영훈이라는 분의 추모비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14일에 우리 나이로 49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연극, 무용, 영화음악 등을 만드시다가 이문세라는 가수와 작업하면서 시적인 가사와 함께 서정적인 팝발라드 장르의 음악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리메이크 되었거나 드라마 등에 삽입된 곡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이별 이야기, 옛사랑, 사랑이 지나가면, 소녀, 슬픈 사랑의 노래 등의 노래는 목사님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아니 정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곡이 된 건 바로 이 곡 광화문 연가입니다.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란 가사 덕분에 정동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흥얼거리게 되는 곡입니다. 늘 따뜻한 곡을 쓰신 분으로 기억되는 이분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다 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을 기억하는 홈페이지에는 그분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과 사랑은 하늘의 구름과 같이 항상 흘러만 갑니다. 바라보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돌아보면 그 사이 먼 곳으로 사라져가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영훈 추모비를 지나 왼쪽으로 미 대사관 방향으로 걸어봅시다. 경찰 아저씨들이 언제나 수고하고 계시고요. 지난번 사바틴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지금 재복원 공사 중인 돈덕전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돈덕전을 지나 언덕을 넘으면 나중에 얘기할 구세군 교회도 보이고요. 그곳도 지나서 오늘은 여기 덕수초등학교 앞에 서 봅니다. 우리 예원인들 중에도 여기 졸업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초등학교는 설립 연도가 무려 1912년도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개교 당시 처음 건물은 지금의 강북삼성병원 근처 단층 목조 건물이었다 하고요. 지금 이 건물은 1941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우리나라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일본의 정신을 주입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의도로 운영되었다가 초등학교 최초의 정규 실내 수영장 등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의 이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장이 되었던 고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바로 덕수초등학교 출신이라 하십니다. 덕수초등학교 안쪽에 보면 이런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 오래전 이곳에 경성방송국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성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JODK를 첫 멘트로 개국했는데요. JODK는 경성방송국 호출번호, 출력은 1kW, 주파수 690kHz로 일본인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방송국입니다. 그 방송국 건물이 지금의 덕수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대지 190평을 황실에서 임대해 건축하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옥탑이 있는 연한 크림색 건물로 좌우에는 높이 45m짜리 방송용 첨탑이 뾰족하게 서 있었다지요. 건물 외양보다는 건물의 기능이 방송국 설계의 주안점이었던 만큼 그 시절 정동에 많이 지어진 서양 고전주의 양식의 다른 건물들에 비하면 밋밋할 정도의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축 형태였답니다. 그 중에서도 세제션풍이라고 불리는데요. 분리, 독립을 뜻하는 이 세제션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예술운동, 곧 구시대로부터 탈피와 과거 양식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와 산업을 반영하는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실용성과 단순화, 표준화와 규격 생산 등의 이유로 이후 모더니즘 건축의 기초가 되었고, 건축 양식으로 보면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모더니즘 건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였답니다. 경성방송국은 개국 당시에는 하나의 채널로 조선어와 일본어 방송 비율을 1대3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시 라디오 수신기 등록 대수는 고작 1440대였는데 그중 80%는 일본인의 것이었고요. 초기 청취료가 매달 2원이었는데 당시 쌀 10kg이 3원 20전이고 영화관 입장료가 30전이었으니 청취료가 꽤나 비싼 축에 속했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게 된 경성방송국은 조선어와 일본어를 2대3의 비율로 내보냈고 청취료도 1원으로 내리다가 1933년도부터는 두 채널로 나눠 일본어, 조선어를 이중 방송하게 됩니다. 채만식이라는 우리 근대문학의 소설가를 기억하시지요? 레디메이드 인생, 탕류, 소녀는 잘한다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그의 글 속에 이 경성방송국 얘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평천하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앞부분에 못난 주인공 윤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이 유난히 국악과 남도 소리를 좋아하는데 17원을 들여 구입한 라디오에서 국악방송이 너무 감질나게 나온다고 그의 심부름꾼 겸 비서인 대보기를 닥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윤직원 영감을 대신해 일간지에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확인해 국악방송을 틀어놓아야 하는 대보기, 방송국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취료 1원을 아까워하며 되도 않는 땡깡을 부리는 윤직원 영감이 종로구 개동 어딘가에 진짜 있었을 것 같은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1927년 경성방송국이 개국할 당시 등록된 라디오 숫자는 1400여 대에 불과했으나 1930년대 말쯤에는 그 숫자가 22만여 대로 늘어납니다. 라디오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영향력은 대단해졌고 라디오 방송은 시국적인 내용으로 점점 바뀌었고 음악은 전쟁 수행의 도구가 되어 전시가요와 군국가요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제의 선전 도구이자 전쟁을 포장하던 도구로 쓰이던 경성방송국 그리고 그 라디오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태평양 전쟁 종료를 알리는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훗날 이 방송국은 해방 후 몇 차례 명칭과 기구 변경을 거쳐 지금의 KBS가 되었고 남산에 KBS 방송국이 세워지면서 철거되어 지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한 귀퉁이에 경성방송국 첫 방송터의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지 체제에 한국인들을 수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경성방송국. 일제가 자신들의 선전 도구로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포장하던 도구로 사용되던 이 방송국에서 마지막 천황의 항복선언과 일본이 패전국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세상살이가 또 우리네 인생이 그날들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모양입니다. 온갖 소리와 또 사상의 스피커가 되었던 그 시절 경성방송국은 바람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나 이제는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이 자그마한 흔적 하나가 겨우겨우 그 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는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 대대로 이룰 것이라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언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언약과 말씀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지식과 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예언인들 위해 시험을 치르며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예언인들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예고 입시를 향해 힘껏 마지막 힘을 다하는 우리 3학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가, 성령 거룩한 영의 쉼없는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